자, 오늘은 예산서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다. 먼저 이전 수입이 있는데, 이전 수입은 외부에서 들어온 지원금을 얘기한다. 여기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주로 남양주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차이가 있는 거도, 한마디로 급식비 보조금은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한마디로 급식은 급식비 보조금에다가 설정하고, 나머지 남양주시청에서 들어오는 미래교육협력, 청소년 자율동아리 등등은 다 여기다가 편성하면 된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시설 보조금이 들어올 때는 다른 거에다 편성하는 게 있다. 이거는 나중에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방교육 행정 이전 수입인데, 여기 보면 교육비 특별하게 전입금 수입이라고 돼 있고, 이걸 봐서는 교육청인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보조금 수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정개론 보조금, 그 다음에 하나는 목적사업비라고 보면 된다. 재정개론 보조금은 인건비, 운영비 우리가 신청해서 소요액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고, 보면 여기에 무상교육비하고 학교운영지원비, 무상교육비 중에 학교운영지원비도 각각 재정개론 보조금에 금액이 포함된다. 다만 이거는 교부는 따로 된다. 그건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것이고, 목적사업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 외에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모든 걸 말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뭐 급식교육공무직원, 급식지원금, 자유수강권, 그 다음에 뭐 이런 시설개선금, 교육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큰 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뭐 이런 게 전부 다 여기로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타 이전 수입. 기타 이전 수입은 여기 보면은 사법인 이전 수입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일이 없지 않는 이상 한마디로 법정부담금이다. 이거는 법인회계에서 학교 부담금으로 지원금을 해준 건데 3,100만 원이다.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어린이자와서 한 9억 정도 되기 때문에 턱도 없이 모자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회계 이전 수입은, 이건 다른 학교회계 전입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동아중학교에서 들어오는 급식비라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조리교육이기 때문에 그쪽은 비조리교육이고, 그 다음에 기타 공공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교생실습비가 일단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이 외에 교육청, 시청의 법인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것도 여기에 들어간다. 다음 이제 자체 수입인데, 자체 수입은 크게 학부모 부담 수입, 그 다음에 우리 행정실에서 자체적으로 행정활동 수입하는 이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수익자 부담 수입부터 보면은 학생들에게 걷는 모든 금액과 그 다음에 교직원 급식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그 다음에 행정활동 수입은 사용 및 수수료가 있는데, 사용료, 그 다음에 이자 수입, 기타 행정활동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사용료는 거의 대부분 매점에서 주는 임대료, 그 다음에 길가역에서 주는 임대료,
이렇게 두 개로 보면 된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시설 사용료가 있는데 이건 별로 받을 일이 없다. 다음에 이자 수입 같은 경우는 이자 수입하고 법인세 환급금이라고 보면 되고, 기타 행정활동 수입에 폐식용유 처리비, 법인카드 마일리지 뭐 이런 게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인데, 전년도 이월금은 일단은 순세경잉여금, 한마디로 학교 운영비 잉여금이라고 보면 되고, 그 외에 만약에 사업 관련된 이월금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목적 사업비 이월금이 있을 경우 여기에 이제 다른 항목이 생겨서 거기에 편성이 된다. 어쨌든 세입은 이걸로 끝.